장내에서 6천 원 이상이 거래됐는데 놀랍게도 정경심은 어떤 수완을 발휘했는지 장외에서 5천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투입하는 단계부터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시세 차익이 확보되는 거죠. 2월 달에 WFM의 2차 전지 공시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1월 달에 WFM의 그런 주식을 매입했고, 그것도 장내가 아니고 장외에서 싼 가격으로 누군가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WFM의 주가가 오르기 전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입한 조국의 처인 정경심에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조국이 당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주식 거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법뿐만 아니고 뇌물수수죄에도 해당하는 그런 죄목입니다. 특히 민정수석은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을 총괄해서 주식가격의 조작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하는 그런 소명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현재 검찰은 정경심이 어떻게 주식을 싸게 구입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있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을 때가 바로 뇌물죄입니다. 검찰은 민정수석이 불공정 거래 단속을 책임지는 만큼 조국의 이른바 작전 세력이었던 오촌족과 조범동과 사이의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국은 중앙일보의 기자의 질의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로 답했습니다. 저를 WFM에 연결시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절대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결정적 증거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증거가 등장했습니다. 2018년 1월 청와대 근처에 자동 입출금 기계 ATM 기계를 통해서 누군가가 평일 업무 시간대에 청와대 주변 특정 기기에서 5천만 원을 정경심에게 계좌 이체한 그런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냈던 김경률 회계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600만 원을 8차례 나눠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마저 송금해야 총 5천만 원을 계좌 이체할 수 있다. 조국 정 장관의 계좌를 열어서 정경심 교수와 어떤 이해관계에 얽힌 돈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누가 돈을 보냈는지, 조국이 직접 보냈는지, 아니면 조국의 부탁을 받은 직원이 보냈는지,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등을 조국을 이번 주에 소환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8차례에서 5차례 정도 나누어서 송금되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거금 5천만 원을 송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조국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정황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짐작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정황만으로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엄정한 물증으로 검찰이 조국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조국이 스스로 자신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한 그런 입장을 밝혀주면 좋은데 아마 조국은 끝까지 처인 정경심이 주도했고 자신은 전혀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아마 본인은 주장할 걸로 봅니다. 만일에 조국의 직무와 관련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을 정경심과 코링크 PF의 총괄 대표인 조범동에게 흘려서 싼 가격에 WFM 주식을 매입했다고 하면 그것은 조국으로서는 치명적이고 더 이상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끝까지 그것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검찰은 물증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야 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구나 정권 실세와 관련된 수사를 앞두고 이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매우 부끄러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흔들린 현상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현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검찰총장을 흔드는 정부 여권의 그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검사들, 검찰 내부 분위기는 그런 의견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윤석열 총장이 직접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참여한 수사, 대형 사건들, 즉 살아있는 권력과 투쟁에 맞서서 수사한 사례가 3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초기에 대선 자금 수사고요. 2번째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3번째가 이번 조국 사건이다 이거죠. 이렇게 3건 다 윤석열 총장이 참여를 했는데 이 대선 자금 수사 노무현 정부 때 2003년도 4년도니까 뭐 15, 16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윤석열은 T1 그냥 수사 검찰 평검사로서 임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사건 때는 팀장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총감독하는 검찰총장으로 말하자면
하고 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노무현 정부 때 대선 자금 수사할 때는 팀원, 그냥 선수. 두 번째 댓글 사건 때는 주장, 팀장. 그리고 이번 조국 사태 때는 감독, 경찰총장으로 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검사들이 이번에 아무리 정부 여권에서 이렇게 윤 총장을 흔들어도 이런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끝까지 파헤친다. 절대 사표내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검사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검사들이 많이 신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임명장 수여식 때 7월 25일 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국 사태가 딱 터지니까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윤석열을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윤석열을 흔든 가장 큰 사건은요. 저렇게 많은 비리 의혹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조국에 대한 범죄 행위는 없다. 이런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임명한다. 이렇게 민심에 반하는, 천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인사를 낸 것, 장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가장 엄중한 대통령의 경고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검찰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지만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 의혹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임명했느냐 이거예요. 스스로 발등을 찍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조국을 사퇴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국을 사퇴시킨 것도 아니에요. 법률 형식으로 보면 면직한 거예요, 면직. 예.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을 흔드는데 대통령이 실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 그 다음에 민주당 실세들이 또 얼마나 많이 흔들었습니까? 정치 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피의 사실을 유포한다. 뭐 온갖 말할 수 없는 형태로 윤석열 총장 체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장관에 올라가서는 결국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미명하에 인사권, 감찰권, 그 다음에 인사권, 감찰권, 그 다음에 예산권 이런 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많이 흔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검 감찰부장, 그 다음에 대검의 사무국장, 그야말로 총장의 최측근들이, 총장의 신복들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가는 자리를 조국의 카드로, 조국의 코드에 맞게 전부 다 임명해버렸어요. 이것만큼 윤석열 총장을 흔드는 그 사건도 없다. 저는 거꾸로 이러한 조치들이 하나의 사건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왜? 이건 전무후무한 정부 여권에서 나온 압박 조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은 조국 수사에 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답변하는 걸 보면 윤석열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끝까지 이제 윤석열 총장을 흔드는 사람이 바로 시민사회 대표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바로 유시민입니다. 유시민이가 직접 나서서 검찰을 흔들기 시작해서 엄청난 역풍을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유시민이가 여권에서는 자기 대권주자의 친노의 핵심 후보 중에 하나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근거도 없이 윤석열을 흔들다가 제일 망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요, 유시민이에요. 그래서 유시민은 검찰이 참다 못해가지고 정식으로 유시민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근거를 대라. 왜? 조국 장관 임명하기 전에 청와대에 장관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실패했다. 그리고 사전에 철저하게 내사를 진행해왔다. 이런 윤석열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릴레오를 통해서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알린 거예요. 이렇게 검찰이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그야말로 검찰 흔들기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검찰에서 엄중히 경고하고 그렇게 조국을 내사하고 조국 절대 안 된다는 불가론을, 즉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얘기, 근거를 밝혀라. 이렇게 유시민한테 쏘아붙였어요.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결국은 내일이죠. 29일 날 알릴레오를 통해서 발표하겠다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유시민이가 왜 그런 알릴레오를 통해서 밝힐까요? 그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윤석열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한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놨으면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든가 아니면은 당당하게 별도의 말하자면 그 매체를 통해서 객관성 있게 얘기를 해야죠.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 좌우, 진보, 우파, 좌파 이런 기자들이 질문을 받아가면서 답변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방송에 말하자면 해명, 셀프 홍보겠다는 것이죠. 이런 유시민이 아무리 흔드는 자세,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임태훈 소장이 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압수하고도 덮어버려가지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했던 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 이탄희 법무부 검찰개혁위원도 한 라디오방에서 검찰의 전관 예우 관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동일한 날 이렇게 여러 명이 나서서 윤석열을 흔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검에서는 이제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강경으로 선해가지고 모두 사실과 다르다. 윤석열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이러한 검찰 지휘부, 결국 윤석열의 의중이 반영된 그러한 입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상황이 바뀌어져 갖고 이런 걸 보니 윤석열이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오히려 이 검사들 내부 분위기는 더 강하게 결속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다시 검찰 내부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오히려 외부에서 흔들면 흔들 수 있도록 검사들은 오히려 권력에 제대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검사로서의 자신감과 보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자기 자식들 보기에도 굉장히 떳떳하다. 과거에는 정치 권력에 흔들리면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부끄러워갖고 얼굴도 들지 못했는데 요즘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총장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2003년도 8월달에 SK 비자금으로 촉발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초입니다. 대선자금 수사 당시에 검찰총장이던 송광수 총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최측근했던 안희정, 그 다음에 강금원 창신소미 회장을 정권 실세들 전부 구속 기소해버렸어요. 이 살아있는 권력을 이렇게 겨눈 송 총장은 당시에도 국민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2년 임기를 다 채웠어요. 그런데 2013년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았던 최종욱 전 총장은 혼외자 논란에 휘말려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는 이때 좀 한직을 맴돌았어요. 그러나 이미 언제든지 이렇게 실세 권력대에 맞서서 싸워 이긴 송광수, 그리고 실패한 말하자면 최동, 여기에 결정적인 원인은요, 원칙적인 수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흠 때문에 중도하차게 된 것이다.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전형적인 행태가 바로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윤중천 별장에서 적대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아니라고 강하게 윤석열 총장은 아예 고소까지 해버렸어요. 이렇게 강공으로 윤석열 총장이 나오니까 이제는 직접 대놓고 흔들기가 어렵고 윤석열을 흔들리지 않고 31일 예정된 말하자면 청와대 회의에도 참석할 것이다. 그리고 참석해야 한다. 이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마음에 드시면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